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리얼 공감 토크쇼. 국내 최초로 직장인들과 구직자들이 함께하는 공감의 장이죠. 세발자전거의 박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대한민국에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토크쇼 세발자전거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시작하기 전에요. 이분들을 소개해드려야죠. 어떤 분들인가요? 어린이들에게는 피카츄가 있다면 네. 우리 세발자전거에는 빨추 파추가 있습니다. 우리 이동현 체육씨. 자, 우리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또 한 분 계시죠. 사진작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중앙대학교 지식산업교육원 백승규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세발자전거는 이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든든히 잘 굴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세발자전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따라 우리 출연자분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네. 이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나눠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요, 이 작은 앵글 속에 순간의 감각으로 자신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우리 사진작가 여러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아주 중요한 분들이시죠. 예비 사진작가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이 시간은요, 일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예스 혹은 또 노로 대답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 토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다 함께 외쳐주시죠. Yes or No! 저희가 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직장인 중 10명 중 6명이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 잡포털 사이트에서요, 직장인 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자신은 빈곤층이다라고 느끼는 직장인이 최욱 씨 몇 퍼센트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58.1%가 맞나 모르겠네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신 거 아니에요? 맞췄어? 네, 58.1%나 됐고요. 자, 그중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40.2%,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너무 작으세요. 동엽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신이 어느 층에 속한다고? 저는 사실 뭐 상류층에 속하 있는데 1.7%에 속하신다고? 속했는데 제가 해다니는 거는 빈곤층에 해다닙니다. 네, 전 뭐 쓰지도 않고 잘 모으기만 모으기 때문에 버는 거는 상류층인데 쓰는 거는 빈곤층처럼 씁니다. 네, 왜 많이 이렇게 벌고 슬픈 적게 쓰는 내용인가요, 이게?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요? 아니, 진짜 돈 많이 벌어요. 능력이 돼서 많이 벌어요. 아, 이분들은 제가 거짓말로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법니다. 많이 법니다, 예. 돈 많이 벌어요. 동엽 씨는 많이 벌고 적게 쓰는 분이셨고요. 우리 그럼 네. 최욱 씨는 본인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버는 애들 이용해 먹는 친구죠. 제가 쓰는 돈은 유일하게 최욱 씨한테만 써요. 돈 안 나가는데, 이분 때문에 돈 써요. 참 이용하기 좋은 친구예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사진 작가분들이 나와주셨는데 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버는 부분이 좀 극과 극으로 좀 나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왠지 여기 나와주신 우리 사진 작가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시는 그런 표정이시거든요. 저희가 그 yes or no 판을 나눠드렸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 해보죠. 네. 자기 자신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yes,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no를 No.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우리 서정희 작가님은 no, yes, no, no, yes 반, no 반 정도 예스도 나온 것 많고 같아요. 노도 많은데요. 예. 우리 김대영 작가님은 사실 네? 반반이세요? 애매하게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뭐 일이 들어와서, 뭐 일이 바쁠 때는, 뭐 일단은 이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특정 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몇 달씩 굶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비규칙적이니까요. 굉장히 네. 궁극적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부유하고 어떨 때는 가난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윤찬희 작가님은 뭘 들어주셨어요? 저는 예스를 들었는데요. 네. 이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일이 있으면 진짜 굉장히 많이 일이 있고 몰리고 없을 땐 진짜 뭐 몇 달 동안도 진짜 일이 없을 때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 가지고 조금씩 이제 뺏어 쓰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를 조절을 잘 못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확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말씀대로 돈을 많이 모아놓게 되면 웬만하면 지출을 안 하면서 최소한의 그 이동 경비를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마음적으로는 저는 빈곤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계신 우리 서정아 작가님은 노를 들어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좀 표정이 여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 모자도 명품 모자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돈을 벌 때는 또 돈으로 풍족하고 네. 못 벌 때는 마음으로 풍족하고. 정답이에요. 이런 멘트 내가 쳐야 되는데. 그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저가 되거든요. 자, 그럼요. 오늘 Yes or No 코너에서는 수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es or No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기 싫은 직업은 안 한다. 작업. 와. 자, 첫 번째 yes or no 공감이 갑니다.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죠. 자존심을 택하느냐 아니면 돈을 택하느냐인데 돈이 없어도 하기 싫은 작업은 안 한다는 분은 yes,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분은 no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no, yes, yes, no, yes. 우리 김은주님은, 예. 애매하게 들으셨고요. 자, 많은 분들이 예스를 들어주셨어요. 절대 돈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자, 우리 김형욱 작가님은 예스를 주셨는데, 어떤 작업 제의가 아무래도 또 들어온 데 순수 있나요? 예술을 하시는 네. 분이시니까. 뭐 꼭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예스를 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야의 사진도 제가 흉내를 내는 정도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섣불리 제가 그런 일을 맡게 되고 그분들의 그 퀄리티를 내지 못하는 단계에서 깊이가 없는 작품들을 남발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도덕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은 작업을 했을 때 돈 꼭 그런 걸 떠나서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봐 안 하셨다. 뭐 공짜로 막 해준다거나 그런 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프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신뢰가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김영국 씨는 결혼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결혼하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부인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건데요. 네. 네. 우리 또 누구 여쭤볼까요? 우리 김대형 김대형 작가님은 작가님은? 예. 예스를 드셨어요. 예스를 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제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정말 제가 자신 없는 거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인물을 찍고 자켓을 찍고 음악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공유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한테 제품을 찍거나 보석을 찍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이 들어오면 저도 고사를 한 편이죠. 네.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분야가 아닌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엔 단순히 돈 때문에 제가 그걸 당장은 돈을 취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가 지금껏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거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거액을 제시하면서 감사하죠. 지난주에 우리 김대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IMF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그렇죠. 겪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좀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도 그런 유혹은 사실 별로 없어요. 있었다면 했겠죠. 그럼 왜 예스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김대영 형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전문 분야 쪽이 자켓 사진 이런 게 맞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켓만 찍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몇이 없고요. 지금 한 10명 내외고요, 이게. 모든 분야의 사진들을 다 찍고 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의 사진을 찍고는 있으나, 네. 제가 하고 있는 일, 영역 외의 것들,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라던가, 네. 기타,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최욱 씨 자켓 사진 정도는 원래 잘 찍으니까 돈을 떠나서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저한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걸 조사하고 혹시한테 자존심을 떠나서 사회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 게
사회에서 일을 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돈이면, 네. 두 번째는 명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아니면 나한테 이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가님, 작가님 안 찍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못 찍게 하지 마세요. 지금 설득 단계 들어갔는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아까 저 김은주 대표님만 가운데로 표시를 해주시고 전부 다 예스를 들어주신 거죠? 아니요, 우리 서정화 작가님. 아, 노를 드셨나요, 서정화 작가님? 네네. 네, 왜 노를 드셨어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접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분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 그러면 이분의 행복을 위해서 좀 찍어주시겠어요? 도전 한번 해주세요. 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버님이랑 모실 건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 찍는다는 얘기인가요? 멋있으세요. 네, 우리 김은주 씨. 네, 왜 중랑으로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존심을 많이 내세우다 좀 한가해진 뭐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게 어떤 돈에 대한 자존심보다는 일을 하면서 전문가는 전문가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는 정말 열심히 뭐 고객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고 강의하기 전에 준비하는 걸 열심히 했지만 그 중간에 어떤 그 일을 주는 담당자들하고 관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주 연락하고 좀 친밀감을 형성하고 또 뭐 애교스럽게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바빠져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제가 열심히 하고 실력만 있으면 어디든지 나는 그 선택되고 불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 인맥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한다라기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하는 강의 아니면 개인 컨설팅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외의 일은 아마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왔을 때 뭐 돈이 필요하더라도 포기할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뭐 이렇게 전문 사진 작가분들도 나와 계시면 이쪽에 이제 계신 예비 사진 작가분 같은 경우 굳이 또 이 사진 작업 뭐 사진 작업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을 살다 보면 네. 좀 이런 그것 경우 때문에 많잖아요.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든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는 경험들 좀 있으셨나요? 죄송 어떻게 우리 김욱 씨, 네,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마이크. 네, 뭐 아무래도 아직 학생 때일 때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제가 집에서 용돈을 따로 받지 않고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모델 쪽 일도 하려고 하고 사진 쪽 일도 하려는데 이제 일단 모델 쪽 일을 하려면 외모를 많이 꾸며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서 하면 기름 같은 것 때문에 피부가 많이 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참 현실적인. 그 기름에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군요. 기름이 껴서. 우리 이지수 씨는 지금 현재 지금 계속 메이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니네요. 억지로.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예전에 초반에 네. 그 메이크업 일을 많이 안 했을 때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은 진짜 이게 어려웠던 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일생을 살다 보면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의 경우는 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까 김대영 씨도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최욱 씨가 아까 얘기한 돈을 많이 줘도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만 넘어선다면 저는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창희 씨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한테도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부족한 것은 이게 크면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포토그래퍼를 넣어가지고 같이 팀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황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면 그건 아주 뭐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꼭
남기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고등학생은 부모님한테밖에 그 물질적인 걸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짤막한 대답이었습니다.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십니다. 자, 예스 or 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는 경제적 이유로 다른 직업을 생각한 적이 있다. 다들 판에 가지고 계시죠?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있으면 예스, 아니면 노.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들어주세요. 예. 대부분 누가 엄청 없으신데 많아요. 우리 김대영 작가님하고 정동훈 작가님 두 분만 예스를 들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정동훈 작가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네. 근데 이미 지금- 잠시만요. 이미 예.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프로그래머로서의 직업은 사실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43인데요. 사실 40대까지 버텨낸 것도 굉장히 잘한 그 케이스고요. 저는 이미 그 이직 준비를 이제 오래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투잡을 뛰면서 사진작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뭐 어떤 금전적인 욕구 때문이 아닌 제2의 삶을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직을 준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사진작가의 직업을 갖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다가 사진작가 쪽으로 이직을 하고 계시는. 네. 근데 그 잘 나가는 우리 김대영이 말이에요. 의외예요. 그 건방지던 모습 다 어디로 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하시네요. 당황하시네요. 지금 다 소문해졌어요. 왜냐면 요거 시절 모습. 아까 저는 98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 정확히 10월 달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11월 달에 IMF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공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직을 하던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제일은행 계열이었고요. 그런 거 밝히지 마시고. 아무튼. 네. 계열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뭐 그때 그 이후로 한 1년을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놀면서 뭐 일단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어떤 일을 조금씩은 했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다른 일이 어떤 일이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교분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상한 매니저 비스름한 사기꾼 역할을 좀 했었어요. 네. 사기치고 다녔어요. 사기치고. 가까운 결제센터에 신고 좀 할게요. 근데 뭐 사기 피해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직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쪽의 일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 인생의 구세주였던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승환 씨. 네. 야, 그러지 말고 넌 천직인 사진을 해라. 도움을 주셨죠, 저한테. 진짜 은인이네요. 은인이죠. 그럼 천일 동안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닥 저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너는 사진을 해야 된다라고 못 박아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직업을 하시면서 또 그 어떻게 투잡 이미지로 아니면 이렇게 뭐 직업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것처럼 사진 작업을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투잡이나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요즘은 한 가지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보면은 지금 웨딩 사진 시장이라든가 베이비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엄청 전문적인 그 테크닉이 아니더라도 결혼 시장의 어떤 스냅 사진이라든가 아기들 그 돌 사진을 찍는 그 돌잔치에 찍는 사진들이 의외로 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지금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네. 자, 우리 그러면요. 예스 or 노 세 번째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는 지금 직업적인 질환을 겪고 있다. 직업적인 질환이라 직업병이죠, 직업병. 네. 예. 직업병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무려 94.5%가 직업병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남녀 직장인 8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있다고 답을 해주셨고요. 직업병의 종류를 보면 신체 특정 부위 통증이 33%,
탈모, 비만, 피부 트러블 등 신체 변화는 31%, 그리고 3위는 우울증, 무기력증, 4위는 술 등 중독 증세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심각한데요? 뭐 알코올 중독이 생길 정도로 네.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김욱 씨 같은 경우도 그 아르바이트 하다가 기름 때문에 피부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직업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또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동엽 씨는 지금 개그맨 일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죠. 본인한테도 어떤 직업병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 직업병이 그런 게 아니라 있나요? 개그맨들끼리 있으면 예. 서로 웃기겠다고 경쟁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장례식을 갔거든요. 그럼 거기서 웃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개그맨이니까 서로 웃기려고 하다가 영정사진 보고 야 뽀샵 잘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옆에 있는 애들도 서로 덩달아 막 치면서 분위기를 망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됐어요. 네. 우리가 지금 마음은 영정사진 그렇지 뽀샵 얘기하는 않았는데 것처럼.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네네. 그런 대화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최욱 씨는 저는 뭐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외모가 이제 PD처럼만 생기면 바로 고개를 조아리고 이렇게 뭐 마음에도 없는 존경한다는 얘기하고 뭐 이런 것이 사실 제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존경할 게 없거든. 우리 담당 프로도 존경할 게 없는데 매번 존경한다, 사랑한다. 이게 직업병이죠. 예. 눈치가 늘었다. 예,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최욱 씨의 고별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 가세요. 진행 이상. 진행이 최고. 농담이 깔끔한데 뭐. 농담이죠. 네. 농담이죠. 자, 우리 구직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예스 or 노 판을 나눠드렸고요. 직장인분들. 나는 지금 직업적인 질환을 겪고 있다. 직업병이 있으면 예스 아니면 노.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와. 전원 예스를 네. 들으셨어요. 전원이 진짜 예스를 들었네요. 우리 서정아 작가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주로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깨가 카메라가 무거우니까. 그것도 있고 작업을 또 하다 보니까 오른손. 셔터를 누를 때 오른손을 많이 우리 윤찬희 작가님은요? 네, 저는 좀 성향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개팍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찍다 보면은 약간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계속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에서만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여행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한번 찍으면 되는데 표정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세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저도 모르게 확 나요. 그래서 막 하는 경우가 많고 사진을 찍더라도 한 번 찍으면 10장, 20장씩 동시에 찍어갖고 그 중에 하나 또 골라서 또 하는 경우가 또 있죠. 평상시에까지도. 네, 성향이 안 좋아지는 근데 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괴팍해질 수도 있지만 되게 섬세하고 부드러워야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안 좋아하죠. 친구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도 의사 옛날에 약간 술 좀 먹고 사진 찍어주다가 좀 싸움도 많이 난 적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저는 근데 나중에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나으니까 보여주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 그냥 즐기는 입장인데 왜 자꾸 네 일과 결부시키냐 자꾸 그런 경우도 있죠. 조금 다른 분야긴 합니다만 우리 김은주 대표님도 분명 직업병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직업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참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를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지나칠 때는 너무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작 이제 저희 집안 일이나 집안 식구들 중요한 행사 같은 거에 대해서는 건망증이 심해지더라고요. 너무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많이 이제 그 또 완벽하게 변화가 안 되거나 또 말 잘 안 듣는 고객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이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에너지를 너무 이제 그쪽으로 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이럴 때 막 저희 아들이 저 목소리 바뀌는 거 뭐라 그러면서 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정작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집에서는 이제 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좀 이렇게 거칠게 뭐 말투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언젠가 한 번은 엄마 나를 고객처럼 대해줘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뭐 약간의 어깨 통증 이 정도의 직업병을 갖고 계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직업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때 풀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된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죠. 그냥 방치한다면은요, 실제로 직업병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5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우리 직업병
예방책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통해 함께 보시죠. 네, 직업병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질병이 어떤 업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병이 악화되는 질환을 우리가 통틀어서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광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석탄kor에 노출된 경우에 폐암으로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한 힘든 작업 등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심한 손상을 받아서 생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작업 환경에 맞춰서 근로시간이라든지 안정장구 착용이라든지 근로시간에 맞춘 규칙적인 휴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증상이 이제 발생되거나 조금 이상한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사의 전문가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 구직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의욕 과다 때문에 자신의 몸은 막 망가져가지고 건강은 막 못 챙기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최혁 씨는요, 사실 직업병 예방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업이 없어요. 직업을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직업병이 걸릴까봐 그 근무를 잘라버렸어요. 일을 안 합니다. 아, 직업병 없어요. 그런 방법도 직업도 없고요. 자, 축하합니다. 이지수 씨도 현재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분명 직업병에 대해서 공감대가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좀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어깨 통증도 심하고 지금 척추도 그렇고 제 나이보다 아마 10살은 더 많을 거라 생각을 드는데 앞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욱 씨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하면서 피부도 이제 많이 상해본 그런 직업도 겪으시고 그랬는데 우리 선배님들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저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컴퓨터를 아무래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도 굽고 손목도 안 좋고 그러는데 또 이제 사진 쪽을 다 하게 되면 더 안 좋아질 텐데 컴퓨터 할 때는 자세를 더 좀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욱 씨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허찬 씨는 아까 선배님들 말씀 중에 직업병, 어깨 결림이 있고 또 통증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직업 계속 하고 싶으세요? 근데 어느 직업이나 직업병이라는 문제가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따를 거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문제지 그것 때문에 피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퇴직한 사람의 말을 우리 김남기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막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생활 습관을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기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 자기 관리라기보다는 먼저 꿈을 이뤄놓고서 그러고 자기 관리하고 싶어요. 꿈과 자기 관리는 이제 별개다. 그럼 내 꿈을 위해서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다. 자기 관리 따위. 그렇게 진행할 거 같아요. 꿈나무예요. 백승규 교수님. 예, 우리 백남기 군의 이런 백남기요? 백남기 선생님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백승규 교수님 이제 성함을 보다 보니까 자제분인가요? 김남기 군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기 관리는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내 꿈을 이루고 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꿈에 대한 목적 자체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문제보다는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진 작가로서의 자기 관리는 어떤 것들? 네. 자기 관리하면은 사실 외형적인 그런 육체도 있겠지만 내면의 부분이 더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 사진작가 시대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아마추어보다는 프로페셔널 입장에서 자기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차별성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든가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서 자기를 좀 보강시키고 개발하는 문제, 그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인문학 뭐 이렇게 학문 얘기 나오니까 우리 김남기 군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거든요. 예.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 국민 정말 사진 작가 시대예요. 지금 뭐 핸드폰, 뭐 컴팩트 디카, 뭐 사진기가 정말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전문가용 사진기도 이제는 일반인들이 구해서 이렇게 찍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는 사진 작가의 자리가 좀 위험하다거나 좀 애매해지는 그런 위기의식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윤찬희 작가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디지털 카메라나 뭐 보급형 카메라 많이 그 발달된 건 정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취미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더욱더 좋은 얘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생활로 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정말 좋고 같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 더 좋고,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취미로서 정말 그걸 갖고 정말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직업으로서 가는 거니까 저는 그다지 큰 위협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요, 네. 사실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너무 발전이 잘 돼가지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찍으면 사물, 인물 뭐 다 알아서 찍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찬희 작가님보다 더 잘 찍어요. 하지만 이게 전문가가 또 전문가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스마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더 나보다 더 잘 찍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괴리감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기계에 의존해서 사진을 찍는 거지 제가 원해서 사진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절대적인 순간이 있어요. 순간이 있는데 기계가 의존해갖고 기계 찍으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표현 못했을 때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기술이라면은, 진짜 사진가라면은 내가 원했을 때 내가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만큼 그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거는 뭐 기계적 발달은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그 SNS나 무슨 그 미니홈피 같은데 이제 본인 사진 예쁘게 이렇게 얼짱각도해서 찍어서 올리는 아주 예쁜 사진들 올리려면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우리 또 자켓 유명한 가수분들의 자켓을 많이 찍어주신 우리 김대영 작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얼굴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 얼짱각도들 해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휴대폰 들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서 찍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촬영할 때 항상 저희들도 인물을 찍게 될 땐 턱을 당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턱을 당기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라인 자체가 살아요. 턱을 당기면 이렇게 드는 거랑 이렇게 내리는 거랑 정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턱을 당겼을 때 투턱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머리를 살짝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숙이는 기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목이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 살면서 아무래도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면, 특히 여성분들 이 여름에 그 민소매 같은 거 옷 입고 그러면 팔뚝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 팔 살짝만 들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눌리지 않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드는 거랑 이렇게 붙여 있는 거랑 이렇게 드는 거랑은 이 각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제가 그 두 가지 턱 당겨, 팔 들어. 역시 정확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여성분들 지금 잘 들으셨죠? 여성분이 잘 나오려면 턱을 좀 당기고 팔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된대요. 이렇게 살짝 들어. 김대영 작가님 말대로 사진을 찍으면 여름에 다들 이제 여성분들이 조폭처럼 해서 사진을 찍는 이런 거 찍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오늘 재밌네. 오늘 재밌어.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작가 본인들마다 자기 각자의 이 노하우가 있는데요. 우리 그럼 김영욱 작가님은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노하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 나왔던 사진의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잘 찍는 방법. 저는 잘 찍은 사진이라는 게 좀 새로움을 줄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항상 보는 익숙한 광장, 특히 이제 사람 키높이라고 그러죠. 보통의 평균 키의 시점에서 항상 보이는 광경들은 새롭다고 느끼질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진, 색다른 사진, 남과 다른 차별화된 사진을 이렇게 찍고자 할 때는 항상 시점의 변화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색다른 장면들이 막 하늘에 크레인을 달아서 뭐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땅을 파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하는데 그게 다 시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점을 바꿔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 뭐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사진 올리면 크레인부터 한 대 사야겠네. 아, 좋은 정보예요. 우리 또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저 예비 사진 작가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전문 작가 여러분들이 나와주셨으니까 궁금한 점 많을 텐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껏 좀 질문을 해주시죠. 백승희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메이크업을 하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사진이 나왔을 때는 좀 난감했을 경우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는지 얘기 좀. 메이크업 아티스트하고 작업을 할 때 보면 컨셉을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나중에 촬영을 하면 그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스튜디오 촬영일 경우 스트로보 광에 의해서 그 피부 톤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더 극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명에 대한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기본의 생각하는 톤보다 한 스텝 정도 더 어둡게 메이크업을 해서 컨셉을 맞추면 그걸 어느 정도 맞추는데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말이죠, 교수님. 우리 카메라에 잘 나오려면 몸을 좀 이쪽으로 하셔야 된대요. 우리 카메라한테 화났어요. 이렇게 왼쪽 옮기면 이게 목이 짧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옮겨져요. 네.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들 없어요? 김욱 씨. 예, 김욱 씨. 윤찬희 작가님께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음식 같은 거 할 때 접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색감을 좀 살리는 이제 아무래도 스튜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가게나 제가 조명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가게 조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색감을 좀 살릴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 모든 디지털 카메라에는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 장착이 돼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개는 그 오토 화이트 밸런스, AWB라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주로 사용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약간 좀 오차가 많아요. 오차가 많기 때문에 그 오토 화이트 밸런스 기능 중에 보면은 상황에 맞춰서 세팅된 게 있어요. 뭐 백열등, 형광등, 뭐 태양광.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촬영하시게 되면은 원래 눈으로 보이는 그 색깔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이 기능은 핸드폰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사진 찍기 정말 쉬워진 것 같네요. 하나 팁을 더 드리면요. 음식 사진 말고도 아까 화이트 바란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석양에서 찍었는데 오토 화이트 바란스를 썼을 경우에는 석양이 아닌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옐로우 톤의 그 햇빛 색깔 자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찍을 때는 데일라이트 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해 모양으로 거기다 놓고 찍으면 아침에 약간 청색이 느낌, 저녁에 옐로우 톤의 느낌이라든가 그늘에서의 느낌들을 그대로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오토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데일라이트 광으로 놓으시면 아주 그 느낌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오토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정리 잘 된 겁니까? 고개만 끄덕거려주세요. 맞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 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당장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서 사진을 막 찍고 싶은데 정작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는 게 좋은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대부분 조그만 핸드폰 카메라나. 그래서 그런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사실 사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박종석 실장님은 사실 사진관 20년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장비에 대해서 잘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진 작가에게 장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진 작가에게 장비는 끝없는 유혹. 정말 왜 아가씨들이 그 남자를 홀리는 것처럼 계속 새 것이 나오면서 홀리잖아요. 정말 그 홀림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 지갑은 비었는지 말았는지 생각지도 않고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정말 그 사진 작가분들에게 사진기라는 그, 장비는 매번 그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건가 봐요. 우리 정동원 씨도 또 이제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기계나 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동원 씨에게 어떤 그 장비의 의미는? 네. 저한테는 그 카메라 자체에 대한 어떤 기기적인 욕심이 생기지는 사실 않습니다. 좀 의외긴 하실 텐데요. 그 프로그래머로서 삶을 살 때는 얼리어답터적인 성격이 많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 신제품, 전자제품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사용해보고 체득해보고 그랬어야 됐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가 제품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뭐 성능이 월등히 좋아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 나오는 카메라들이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하는 제품 사진에 맞는 그 카메라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뭐 어떤 욕심이 그닥 크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얘기 듣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진기 장비라는 거 네. 어떤 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김대영 작가님이 그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장비 그러면 저희한테 카메라가 될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프레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프레쉬라는 것들도 있고. 그것도 렌즈도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예, 렌즈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카메라 바디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렌즈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조명들인데요. 뭐 장비 욕심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부수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겠죠. 이제는 장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 사진가들한테는 악기와도 같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뭐 사실 개그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이 아이디어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악기가 있으면 꼭 좋은 연주를 한다라고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 악기가 있으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듯이 장비라는 것은 뭐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는 쉽지만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장비. 그래서 처음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장비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세요라는 얘기를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다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 처음 시작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메라와의 고가의 장비 어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잘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사진 작가에게 장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왠지 이분은 뭔가 야심작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윤찬희 작가님은 본인이 지금 갖고 계신 장비들이 어떤 종류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짜리예요? 진짜. 근데 뭐 사진 찍으러 가면은 카메라를 굉장히 고가니까 금고에 넣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진짜요? 금고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카메라를 몇 종류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손바닥만한 카메라를 컴팩트 카메라라고 합니다. 컴팩트 카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렌즈가 교환이 되는 렌즈가 있어요. 뭐 렌즈 이만한 거 있고, 뭐 바디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DSL이라고 해요.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하고요. DSL이라고 하는데,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활동적인 걸 찍는 게 아니고 정된 사물을 찍기 때문에 그 중형 카메라라고 있어요. 그 SLR 카메라,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들고 다니지만 중형 카메라는 약간 좀 항상 스튜디오에서 고정돼 있고 약간 좀 그거랑 비슷한 게 좀 약간 대형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사진관 가면은 증명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덮어 쓰고 쓰시게 그걸 대형 카메라,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중형 카메라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 얼마냐고요? 얼마예요?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하세요, 계속. 틀립니다. 예. 대략 중저가 얼마예요? 중저가요? 네. 돈 하나 상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쓰고 있는 건 지금 가격만 얘기하라고요. 한 3천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 형 1년보다 더 비싸네. 1년 돈 모르는 것보다 더 비싸다. 정말 이 사진을 제대로 찍고자 하는 분들의 그 장비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든 꼭 비싼 장비가 뭐 좋은 사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욱 작가님은 이제 파인아트를 하시는 분이니까 초보자들에게 어떤 장비가 좋을지 좀 이렇게 알려주시죠.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사진을 찍는 감각이 급격하게 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풍족하지도 않았고 뭐 장비에 대한 욕심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라 무조건 열심히만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찍었던 사진도 지금에 못지않은 그런 열정이 느껴지고 실제로 핸드폰 카메라, 이제 예술 쪽에 국한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휴대폰 사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크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액의 그 작품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뭐 얘기하고 싶은 바, 때로는 이제 뭐 상업사진 쪽에서는 그쪽에 걸맞는 장비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유 장비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를 빌려서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빌려서 쓰는 방법도 있었네요. 우리 서정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이제 입문하려는 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좀 카메라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장비를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어차피 뭐 만약에 그래도 사진을 좀 하신다면은 일반 컴팩트 카메라는 다들 갖고 계시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DSLR 저기 초급 단계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한 100만 원 전후면 살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사셔서 한번 시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 사진 작가의 등용문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취미로 시작을 해서 대단한 또 이 프로가 된 분들도 많잖아요. 또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초보자들에게 사진 작가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꼭 이것만은 좀 명심하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인생을 살 때 그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사실은 그 직업 하에서 즐겁고 웃음 지을 수 있는 일, 그다음에 행복한 일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돈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직업이 정말로 나한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고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오영란. 진짜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여기서 좀 하고 싶은데, 사진 때문에 나한테 참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힘든 것도 많이 느꼈고, 어려움도 느꼈지만, 진짜 사진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당신과 멋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내가 당신한테 약속할게. 사랑한다. 만화가를 꿈꾸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동주야. 앞으로는 엄마가 너를 고객처럼 대해줄게. 그리고 얼른 훌륭한 만화가 돼서 우리 같이 세발 자전거에 나와서 같이 방송하자. 사랑해. 어머니, 아버님, 저 지수예요. 결혼한 지 지금 7년 됐는데, 그동안 못해드린 것도 많고,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효도하고요. 많이 많이 사랑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나 진짜 맨날 생각 없이 사진만 찍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너무 미안해, 엄마. 엄마, 그리고 나 아무래도 공부는 좀 아닌 것 같아. 엄마, 나 이제 사진하는 거 허락해주고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게, 엄마. 사랑해. 지금 베를린에서 영화 준비 중인 정경록 감독. 자네가 처음으로 암실에 데려간 날을 아직도 난 잊지 못하는데 다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항상 옆에서 힘든 작업 도와주는 홍승효 작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 저 키우시는데 사고 많이 쳐서 죄송하고요. 이제 곧 군대 가는데 군대 갔다 와서 철 많이 들어서 올게요. 사랑합니다. 네, 할머니, 저 손자 찬입니다. 다 위로 아래로 누나들, 동생들 다 여자라 혼자만 아들라 솔직히 과분하게 애정받고 자란 거 정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투병 생활이 좀 길어지시는데 빨리 쾌차하셔서 집에서 저희들랑 좀 더 즐거운 모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누나, 형이야. 우리 얼마 전에 같이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 봤잖아. 엄마랑 아빠랑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있었잖아. 앞으로도 우리 같이 그런 타임캡슐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오늘 사진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배워서 가니까 꼭 같이 사진 많이 찍자. 형이 방송 나왔는데 말 몇 마디 못했다. 미안하다. 다음에 나오면 제대로 하고 갈게. 고맙다. 사랑한다. 네. 사진 찍는 요령에서 또 장비까지 네. 이 사진 초보자들을 위한 많은 정보를 함께 했는데 오늘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뿌듯합니다. 네, 우리 형준 씨의 마음을 지금 시청자분들께 전하신 건가요? 예, 네. 시청자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게 일상생활을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 또 이런 걸 전달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저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됐다면 저는 오늘 이걸로써 성공입니다. 너무 멋있는 멘트예요. 네, 저도 오늘 그 마무리 소감을 좀 밝히자면요. 우리가 그 사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진 속 우리들은 다들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사진 속 얼굴처럼 항상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그 직장 생활이 쉽지만은 않지만 사진 작가의 경우 그 있는 사실을 가장 아름답게 또 멋지게 전달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사진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예술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진 작가분들의 이 작품은 현재 우리를 또 이렇게 웃음 짓고 또 즐겁게 하지만은 세대가 지나서 먼 훗날에 또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그런 멋진 직업인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오늘도 또 마칠 시간이 됐어요. 자, 대한민국 모든 일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네, 직장인들의 속 시원한 이야기와 또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담아서 네. 세발 자전거는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갑작스런 장례 전화만 주십시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장례 전문가를 파견하여 3일간 무료로 장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부모사랑 상조 지금 전화하세요. 1566-0114. 이 상품은 전기납 순수 보장형으로 89세까지 매년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